안녕하세요. 시장의 복잡한 데이터를 명쾌한 스토리로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5년 12월 5일 글로벌 시장에서 아주 중요했던 단 하루를 아주 깊게 들여다볼까 합니다. 자,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보죠. 왜냐면 바로 이런 팽팽한 긴장감이 우리가 오늘 살펴볼 시장에 그대로 나타났거든요. 정말 딱 하루 동안 나온 뉴스들이 세계 경제가 얼마나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는지를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연결해 볼 점들은 바로 이겁니다. 중앙은행들의 정책 충돌, 전 세계적으로 불붙은 AI 기술 경쟁, 그리고 산업 지형을 통째로 바꾸고 있는 거대 기업들의 M&A까지.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서로 맞물려서 거대한 흐름을 만드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하죠. 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은요, 세계 금융의 양대 산맥, 바로 미국과 일본이 완전히 서로 다른 길을 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정말 흥미로운데요. 두 나라의 상황이 정말 극과 극이죠. 미국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는 데이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연준이 곧 금리를 내릴 거라고 거의 확신하는 분위기고요. 그런데 반대로 일본은 거의 20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올릴 거라는 정반대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정책이 좀 다르네 하는 수준이 아니라 두 경제 대국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 자체가 완전히 갈라지고 있다는 뜻이죠. 이게 그냥 막연한 기대감이 아닙니다. 시장은 이미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90%나 가격에 반영하고 있어요. 둔화된 고용 지표랑 물가 지표를 보고 이제 연준이 기나긴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드디어 승리를 선언할 때가 됐구나 하고 강력하게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런 정책의 방향 차이가 곧바로 현실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일본 엔화 가치는 2.5주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고 반대로 미국 달러는 8일 연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환율의 움직임은요, 당장 해외여행 경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쓰는 수입품 가격까지 우리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정책 하나가 산업별로 희비를 어떻게 가르는지 아주 잘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일본은행 주식은 이제 금리가 오르니 이자 수익이 늘겠구나 하는 기대감에 급등했고요. 반면에 도요타 같은 수출 대기업들은 엔화 가치가 오르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줄어들 거라는 걱정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이야기가 어떻게 더 흥미진진해지는지 한번 보세요. 바로 AI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쟁탈전입니다. 이 역시 바로 그 하루 동안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기술 제재에 맞서서 중국은 어떻게든 자신만의 길을 뚫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엔비디아라고 불리는 무어스레드라는 회사가 증시에 막 데뷔를 했습니다. 이 500%라는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중국이 기술 자립을 이루려는 국가적 목표에 투자자들이 얼마나 모든 걸 걸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사실 이 회사는 지금 돈을 벌기는커녕 적자를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상장 첫날 주가가 무려 500%나 폭등한 겁니다. 단기적인 손실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반면 일본은 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고 있어요. 세계적인 로봇 기업인 화나기, 엔비디아랑 손을 잡고 산업용 로봇에 최첨단 AI를 심겠다고 발표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AI가 이제 우리 컴퓨터 화면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훨씬 더 거대한 산업혁명의 심장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AI가 이제 단순한 기술 문제를 넘어서 국가적인 외교 그리고 전략의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소프트뱅크 회장이 대통령을 직접 만났다는 건 이 AI 패권 경쟁이 이제 기업 레벨이 아니라 국가 최고 지도자들이 직접 챙기는 의제가 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미국 시장을 들여다보면 또 다른 교훈이 있습니다. 그냥 AI라는 이름표만 붙인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라는 게 명확해졌어요. 세일즈포스는 자신들의 AI 플랫폼이 정말 잘 돌아간다는 걸 실적으로 보여주면서 주가가 급등했죠. 반면에 하드웨어 업체인 HP는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을 내면서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결국 AI 기술을 어떻게 자기 비즈니스에 성공적으로 녹여내느냐, 이게 기업의 운명을 가르는 핵심이 된 겁니다.
자, 이제 정책과 기술 경쟁을 넘어서서 이날 하루 동안 앞으로 몇 년, 아니 몇십 년간 산업의 판도를 바꿀 만한 거대한 기업들의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이날 가장 큰 헤드라인은 단연 미디어 업계의 지각 변동이었습니다. 넷플릭스가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의 핵심 자산들을 인수한다고 공식 발표했거든요. 이건 정말 거대한 사건입니다. 치열했던 스트리밍 전쟁이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신호탄이고요. 앞으로 우리가 어떤 컨텐츠를 또 어떻게 보게 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 금액이 얼마냐면요. 무려 720억 달러.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죠. 세계에서 가장 큰 콘텐츠 창고 2개가 하나로 합쳐지는 그야말로 엄청난 통합 시도입니다. 시장의 반응이 이 거대 딜의 명과 암을 정확하게 보여줬어요. 워너브라더스 주주들은 구원투수가 나타났다며 환호했지만 반대로 넷플릭스 투자자들은 승자의 저주를 걱정한 거죠. 이 막대한 돈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 정부 규제는 넘을 수 있을까?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더 주목한 겁니다. 또 다른 중요한 소식이 있었죠. 바로 중국의 거대 부동산 개발 업체인 비구이위안이 법원으로부터 채무 조정 계획을 승인받았다는 뉴스입니다. 한동안 세계 경제의 가장 큰 폭탄으로 여겨졌던 중국 부동산 위기가 일단 터지지는 않고 넘어간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죠. 그리고 한국에서는요, 현대차가 말 그대로 도로 위를 질주했습니다. 미국의 관세 인하 소식에다가 로봇 사업에 대한 기대감까지 이 두 가지 강력한 엔진이 동시에 터지면서 주가가 하루 만에 11% 넘게 급등했고요.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사건들을 하나로 꿰어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한 발짝만 뒤로 물러서서 보면요. 이날 하루는 그냥 여러 뉴스가 나열된 게 아닙니다. 강력한 장기 트렌드들이 서로 부딪히고 또 속도를 내면서 미래 시장이 어떻게 될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축소판과도 같았습니다. 우리가 목격한 세 가지 거대한 힘은 바로 이겁니다. 첫째, 주요 경제들이 더는 같이 움직이지 않는 분기. 둘째, 국가의 전략 자체를 바꾸고 있는 치열한 AI 경쟁.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아남기 위해 거대 기업들이 뭉치는 산업 통합입니다. 이런 복잡한 환경에서는요,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 운용사조차도 예전의 투자 공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모든 혼란과 변화가 바로 그 배경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이렇게 경제는 서로 다른 길을 가고 기술을 둘러싼 국가 간의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산업은 거대 기업들 중심으로 재편되는 이 현상. 어쩌면 이렇게 정신없고 예측하기 힘든 환경이 앞으로 우리 모두가 익숙해져야 할 새로운 표준, 즉 뉴 노멀이 아닐까요?